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를. 예전에 친구와 같이 사우나에 갔을 때 일입니다. 거기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친구 얼굴을 보고 할리우드 스타를 닮았다는 겁니다. 친구는 이제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지요. 그런데 마사지하는 사람은 배우의 이름을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 사람의 입에서 이름이 나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 보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목에 나사가 박힌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결국 프랭켄스타인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제 친구는 웃으면서도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한 것이니까 거짓말은 아닙니다. 바른 말이지요. 하지만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제 친구는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를 따질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즐거운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제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잔고도 생각하지 않고 카드로 쇼핑을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긁다가는 틀림없이 산더미 같은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야 하나도 즐겁지 않겠지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게 즐겁다고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들 때 그런 짓을 하다간 틀림없이 회사에서 잘리고 맙니다. 실직자가 되면 전혀 즐겁지 않겠지요? 제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그 순간 반짝이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다시 본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을까? 마사지하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은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브래드 피트를 닮으셨네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다음에 오실 때까지는 생각해 둘게요 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모두가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세요. 상대방에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부부 생활이라는 수행을 잘 해나가려면 상대방에게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변화하기 싫어하니까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만 어느 쪽이 옳다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살아온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해왔습니다. 손님이 뭔가 부탁을 알면 맑은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합니다. 당연히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물 한 잔 가져올래 하는 부탁을 하면 그저 물만 가져다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 라고 대답한 다음에 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의 매를 받게 되겠지요. 저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왔기에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집안이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 굳이 부탁을 받을 때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예절만 지킨다면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 대답하지 않는 게 그렇게 나쁜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의를 해도 잔소리만 하는 시끄러운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자기가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는 쪽이 지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부 사이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말라,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말라,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여겨도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서로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주장만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즐거워질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든지 괜찮습니다. 즐거워지는 말을 서로 했을 때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약속 시간을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사람과 만난 약속을 할 때 반드시 10분 전에 약속 장소를 도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30분 정도는 예사로 늦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1시간까지 늦습니다.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위 사람들한테 특별히 신용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도 많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10분 전부터 미리 나와 기다리는 나는 뭐지? 하는 불만을 또 들지만 제가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이니까 이런 수행도 필요한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100%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길이 열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머리가 좋아지고 깨달음도 얻게 되고 무엇이든 잘 풀리게 되는 마법 같은 주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00%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굉장히 남자 운이 없는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툭 하면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이 여자는 도저히 건질 수 없어 이혼을 하게 됐지요. 시간이 조금 흘러 다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또 바람을 핍니다. 이런 여자는 분명 남자 운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극의 여주인공이지요. 이때야말로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자 자신을 꾸미는 것을 소홀히 하여 매력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매일 차려주는 밥상이 성의가 없어 남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지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럴듯한 외모와 달콤한 말이 쉽게 넘어가는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책임은 100%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개선해야 할 점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했을 때 남편은 더 이상 바람을 안 피우게 됩니다. 설사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었다 해도 두 번 다시 그럴듯한 외모와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속을 썩이는 남자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될지도 모르지요. 또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슈퍼를 운영하는 셈이 있다고 칩시다. 유일한 슈퍼니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곳을 이용하겠지요. 그런데 새로운 슈퍼가 생겨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 버렸습니다. 예전부터 장사를 하던 사람은 저 슈퍼만 생기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요. 이때 책임을 100% 자신에게 있다고 여겨봅시다. 손님들에게 미소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떠오르겠지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100%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 개선해야 할 점을 즉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자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는 요령은 자신이 즐겁고 주위 사람도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면 될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을 때 마음에 불이 들어와 화나게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해답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100%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주신 기회. 저는 예전부터 삶에서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또는 말해왔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저도 적잖게 놀랐는데요. 실제로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영어를 잘 못했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외국인이 말을 걸어오면 곤란하잖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태껏 외국인이 말을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학 문제도 잘 못 풀면 앞으로는 곤란해 라는 말을 들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계산기가 있으니 저는 아무것도 곤란할 게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공경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위로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위로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봅니다. 귀인에겐 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프랑스에서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자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지 하고 말했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당사자는 특별한 악을 가지고 있지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상처를 입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결국 그녀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인간은 반드시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웁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행복을 깨달아갑니다. 모든 종류 경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배우고 자신을 스스로 개선하고 다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배우고 자신을 스스로 개선하고 다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나중에 가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시련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다. 성장의 기회다. 마법을 부리는 말, 잘했네, 훌륭해, 보험이라는 게 있지요. 병이나 사고, 화재 등등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적립해 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것도 미리 뭔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안겨주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뭔가 대가가 있을 때 비로소 남을 도우려 하지요. 남이 나를 도와주면 그때 가서 나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보험금을 내지 않았으면서 돈 주세요 하며 손을 내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그제서야 보험금을 탈 수 있을 리 없겠지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뒤늦게 보험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남을 이득 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잘됐네. 정말 훌륭하시군요. 한마디로 남을 칭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담을 남에게 얘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공담이라는 것은 듣는 쪽도 즐겁지만 말하는 쪽도 즐거운 법이지요. 게다가 남에게 가르쳐주면 상대방은 무척 고마워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성공담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어지간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입을 열지 못하는 환경은 주위에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도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유치원 때 논두렁에서 엉엉 울었어. 회사에서 승진해서 기뻐하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은 부장에게 잘 보여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울보였건 부장에게 아부를 해서 했던 간에 축하한다, 잘했어, 정말 훌륭해. 넌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다 보면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잠깐만 이쪽으로 올래? 자네한테 좋은 걸 가르쳐주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성공에 관한 지혜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고 험담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느새 저 인간한테는 절대로 가르쳐주기 싫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위 사람 중에 좋은 일이 생겼다면 다가가서 칭찬해주세요. 복권에 당첨되든 뭐가 되든 간에 정말 훌륭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평생 남 험담만 하며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직접 경험한 다음 논문을 써 발표해주세요.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잘했네, 훌륭했네 라고 미리 말해주세요. 1%는 자신의 노력, 99%는 다른 사람의 도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애정 있는 말을 하는데 필요한 노력에 비한다면 그리 힘든 일도 아닙니다. 단 1%의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단 1%지만 이것을 하면 나머지 99%는 잘 풀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몸가짐입니다. 목덜미에 때가 낀 셔츠를 입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속으로 저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죠. 당신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칩시다. 당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손님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가게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당신의 출세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더러운 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가 잠시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만 신사에 가보면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신의 모습이 비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세운 운이 좋은 신사에도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결국 당신도 신의 모습을 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이 머무는 궁전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지붕이고 얼굴은 출구이고 신발은 기둥을 받치는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서도 안 되고 구멍이 뻥 뚫려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늘 청결해야 합니다. 환하게 빛나야 합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머리를 빛내면 하늘의 보호를 받고 얼굴을 깨끗이 하면 세상의 보호를 받고 신발을 깨끗이 하면 조상의 보호를 받는다. 하늘과 세상과 조상의 보호를 받는다면 웬만한 일은 다 잘 풀리겠지요. 개중에 똑똑한 사람은 고작 그따위 짓으로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생각할지는 모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가짐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당신을 좋게 평가할 겁니다. 몸가짐을 제대로 하는 것, 이 1% 노력만 하면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조금 화려한 것이 가장 적당하다. 제가 이런저런 황당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여성이라면 자기관리 차원에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옷은 밝은 색으로 입되 설사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다 해도 액세서리를 걸치면 됩니다. 그렇다고 비싼 액세서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반짝 빛나는 것이면 됩니다. 싸구려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몸에 걸치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라면 여성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인구 중 절반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갑에 끈을 쥐고 있는 것은 여성입니다. 여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무슨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남성이라면 여성의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성이라면 여성이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꽃입니다. 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나는 화장을 연하게 하는 게 좋아. 나는 망사 스타킹이 좋아. 이런 한심한 주문을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하는 게 좋다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망사 스타킹이 좋다면 자기가 신으면 됩니다. 물론 농담이고요. 여성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해결하세요. 그런 남자가 강한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가 여성으로부터 참 멋있는 분이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돈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만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여성은 꽃이라고 했는데 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인간은 꽃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화려한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남들의 눈에 튀지 않게 조심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래서 꽃이 접초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지 몰라도 사회에 나가면 눈에 띄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꽃은 꽃으로서 눈에 띄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신이 여러분을 파티에 초대해 줍니다. 신이 여러분을 파티에 초대해 준 겁니다. 참 멋있네요 라는 말을 듣는 모습으로 파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도 나쁠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 멋있는 모습으로 바꿔보세요. 한 번뿐인 파티에 초대받았으면 마음껏 즐기세요. 꽃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꽃이 잡초처럼 살아가면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자신이 만약 꽃이라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창조해 보기 바랍니다. 조금 화려한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이다. 인생을 화려하고 즐겁게 즐기자. 더하기 인생 곱하기 인생. 10인 10색이란 말이 있지요. 저희 10명의 제자도 하나같이 모습이 다릅니다. 10명의 제자 사이에 제가 끼어있으면 아무도 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모두가 강렬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튀지 않게 행동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좋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좋아. 단 이 말을 가만히 있으면서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대신 내가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도로에 구멍이 나더라도 그 구멍을 메우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약점은 자기가 보완해주면 됩니다. 저는 평소에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말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주지만 물론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1년에 책을 몇백 권씩 읽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남 앞에서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도 있는 그대로 모습이 좋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이 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면 모두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강점을 북돋아 준다면 그 힘을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됩니다. 3 더하기 7이 10이 되는 것이 아니라 3 곱하기 7은 21이 되는 것이지요. 인연은 소중히 하라.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석가모니는 인간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해. 두 번째 유형은 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유형은 이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 번째 유형은 이 사람은 없는 쪽이 좋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이 사람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원인이 되어 누구를 흉기로 찌르거나 죽이거나 하는 사건이 가끔 보고에 듭니다.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친구나 애인 혹은 부부 즉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후자의 경우 상대방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으로 변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험담을 했다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짓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서로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이 사람은 없는 쪽이 좋아 혹은 이 사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유형의 사람인가를 틈틈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당신의 회사가 없어지면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당신의 회사가 있어져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없어지면 곤란해. 당신의 회사가 있어서 고마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손님으로부터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말을 들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는 없어도 괜찮아. 그 회사는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끝장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지도 훌륭하지도 않은 제가 이런 말을 해봤자 설득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짓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이런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를 들자면 몸이 아파 회사에 나올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직장 동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금방 알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 사람이 있어줘서 참 다행이다.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1등이 되고 싶습니다. 손님뿐 아니라 인연이 닿는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줘서 참 다행이다. 이 사람 없으면 곤란해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됩시다.